자치단체 간의 남북 교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소극적입니다. 한옥마을이나 새만금을 활용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이전의 완공 목표로 새만금 내부를 열십자 형태로 연결하게 됩니다. 운전 중 대추를 깎아먹은 버스기사가 큰 논란을 불렀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 간 교류를 지방 자치단체로까지 넓혔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 달리 남북 교류에서마저 소외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눈길을 끈 건 남북 자치단체 간 교류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환영하고 나선 것은 강원도와 서울 등 접경 지역입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서해 경제와 동해 관광 특구도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힘입어 정부와는 별개로 협력 사업의 연내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움직임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옥마을을 매개로 한 전주 개성시 간 교류나 농업과 체육, 문화 등 58가지 협력 사업이 발굴됐지만 아직 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사업 선정과 규모를 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도별로 대북교류 사업이 겹칠 경우 선수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접경 지역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불시에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척도가 될 도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 뻗은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으로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1년여 만에 부안군 하서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오늘 기공식이 열린 남북도로는 총 길이 26.7km로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 2023년 상반기 중에 이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도로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이 돼 내부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국제협력 용지와 농업 용지, 관광 레저 용지 등이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서도로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후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가 더해져서 새만금의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의 기간시설 확충이 투자 유치에도 마중물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최근 바람이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어느덧 색이 바뀐 들녘에서는 농부들은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티 없이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빛을 머금고 알알이 차오른 벼들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것만 같은 지평선 너머까지 황금 들판이 이어지고 살랑거리는 코스모스길이 더해져 한 폭의 풍경화가 완성됩니다. 풍년이 들면 모든 게 참 풍요롭고 넉넉해지잖아요. 인심도 넉넉해지고. 여름 내 흘린 농부의 땀이 연그러가는 계절. 수확을 앞두고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1년 내에 묵은 먼지가 쌓인 농기계를 청소하고
기계 작업을 위해 논에 물을 빼 가을볕에 말립니다. 가을에만 쓰기 때문에 1년에 뭐 이때만 쓰기 때문에 한동안 좀 묵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기름칠 좀 하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18,000헥타르의 광활한 벼 재배지가 있는 김제는 다음 달 11일 전후로 추수가 시작돼 20일 정도 이어집니다. 폭염으로 도정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풍작이 기대됩니다. 수확 적기를 잘 지켜야 되고 쌀 건조 시에도 50도 이하로 적당한 온도로 맞춰 주어야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한여름 질곡을 이겨낸 농부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 가을 황금들녘에서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며칠 전 고속도로 위에서 대추를 깎아먹은 버스기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어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 대신 무언가를 만지작거립니다. 손에 든 것은 과도와 대추.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대추를 깎아먹은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한 7, 8개는 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전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승객 수십 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사규에도 문제 삼을 근거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일일이 센터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무를 갖고 다니면 교육을 시켜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는 해당 운전기사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아찔한 고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국민연금과 관련해 전북을 폄하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부 중앙 언론은 기금본부 인사난의 원인을 축산 악취 등 전북을 낙후된 곳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흔들기 중단을 촉구해 국민연금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중장년층의 생활체육올림픽인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아태 대회의 경제적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유치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2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 정부의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현재 리그 2위인 경남에 승점 16점 차로 앞서 있어 남은 8경기에서 3경기만 승리해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전북은 모레 강원FC와 홈경기를 포함해 3경기를 연속 승리해 상위 팀끼리 겨루는 스플릿 라운드 이전에 리그 우승을 결정한다는 각오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도 파손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다음 달 18일까지 포트홀과 바퀴 자국 폐임은 물론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의 도로시설물 8,100여 곳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교통신호등 150개를 무선으로 바꾸고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한 교통체계로 주요 도로의 정체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네팔 농촌 역량 강화 사업이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선정돼 공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40억 원이 투입돼 지역 전문가를 통해 네팔의 농촌을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가을꽃을 심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팔달로, 충경로 등 22개 노선에 배치된 화분과 화단에 국화, 포인세티아, 백일홍 등 가을꽃 8종 16만 본이 식재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정헌윤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유권자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 신축공사를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남고창 나들목 부근에서 56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박 씨 등 탑승자 2명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요양보험 수급 인정률은 전북이 69.3%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서울보다 16.4%포인트 낮았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산 지역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만 75세 이상, 1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에 한해 무료 접종에 나섭니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다음 달 2일부터 지정 의료기관과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내거리에서 24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71살 장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신호를 위반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